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20년을 바친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딸이 제품에 안겨 오열하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위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당신이 선 그 자리, 당신 능력이 아니었다고. 20년 전, 저는 남편 사망보험금 10억 원 전부를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그 돈으로 사위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버렸습니다. 김순자 65의 한 여인이 낡은 식당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20년 묵은 낡은 수첩 한 권.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딸 박지혜의 이혼 확정일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강민수.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딸 지혜가 수줍게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당시 순자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3개월째였습니다. 남편 박태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돈은 순자에게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조촐하게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민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IT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억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딸은 남편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보험금 10억 원 전부를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 돈은 내 장인 어른이 목숨 바쳐 남긴 거야. 잘 쓰거라. 강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1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순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수의 회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이 수백억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젊은 벤처 영웅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강민수는 강남에 20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입차를 몇 대씩 바꿔 탔습니다. 명품 옷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찾아오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일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였습니다. 강민수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명절날 드물게 찾아온 자리에서 순자가 10억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민수야, 그때 빌려준 돈 말이야. 이제 회사도 잘 되니까 천천히라도 갚으면. 강민수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10억이요? 저 이미 그거 몇 배로 갚았어요. 지혜 명품백 몇 개 사준 것만 해도 그 이상인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아내 지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다고 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게 직원 앞에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강민수는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회사 홍보팀에 새로 들어온 20대 여자였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강민수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순자는 법원 앞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지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고작 3억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동원한 강민수가 재산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딸이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40살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20년간 숨겨온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강민수가 결코 모르는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억으로 시작한 그 사업, 사위는 자기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20년 동안 사위 몰래 모든 것을 움직여왔습니다. 첫 투자자, 주요 계약처, 위기 때마다 나타난 구원의 손길들. 그 모든 것이 순자가 남편의 인맥을 동원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 박태준이 살아생전 쌓아놓은 재계 인맥. 그 사람들에게 순자는 하나하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사위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20년 동안 순자가 뒤에서 댄 돈만 수십억이었습니다. 식당 매출을 쪼개고 빚을 내면서까지 사위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사위는 몰랐습니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버린 남자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누구 덕분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자는 문득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김순자,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남편을 잃고 홀로 서야 했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남편 박태준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직원 15명짜리 작은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태주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학 동기들, 업계 선배들, 거래처 사장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술자리 좀 줄이면 안 돼요? 애들 교육비도 모아야지. 하지만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사람이 재산이야.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거야.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순자도 몰랐습니다. 태준이 세상을 떠난 건 50이라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퇴근길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잡았습니다. 20살에 만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49이 된 순자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준이 살아생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임원도 있었고 중견기업 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박 사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 사장 은혜는 못 잊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몰랐습니다. 보험금 10억이 나왔을 때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딸 지혜는 24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졸업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순자 자신은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남편 따라 가끔 공장 격리 일을 거들었을 뿐 제대로 된 직장 경험이 없었습니다. 10억? 큰 돈이었지만 두 모녀가 평생 살아가기에는 불안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20평짜리 가게를 얻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팔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하다 보니 단골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딸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에는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강민수, 26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전셋집 보증금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강민수의 부모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고 아버지는 행방불명, 어머니는 재혼해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안쓰러웠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신과 딸만이 가족인 셈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힘들 때 언제든 말하렴. 강민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혼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수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게 자랑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강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IT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큰 기회가 있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야,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내 장인 어른도 평생 사업하시다가 고생만 하셨어. 하지만 강민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저 자신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사업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다만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투자를 좀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0억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 1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0억? 남편이 목숨 바쳐 남긴 그 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 지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나도 믿어. 그리고 엄마,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가족이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 딸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사위도 아들이야 도와줘.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전 재산 10억 원을 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강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와 지혜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자는 65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매일 식당 일로 혹사한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딸 지혜는 40이 되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지쳐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에만 매달린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그는 45세가 되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IT 기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자와 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는 딸을 보며 순자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10억을 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남편 태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당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저런 사람한테 준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민수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고. 내가 선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민수가 딸을 버리고 재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우연히 딸의 옛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한때 딸이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강민수를 봤습니다. 새 아내 윤서연과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수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게 내 딸 대신 들어온 여자구나. 저 여자 때문에 지혜가 20년을 버려졌구나.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밥은 먹었니?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엄마 먹었어요. 애들은? 애들도 잘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지혜는 그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 3억과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대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지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준호야? 아빠가 재혼했대. 친구들이 다 알아. 아빠 새 부인이 되게 젊고 예쁘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거야? 지혜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아빠가 변한 거야. 하지만 지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젊고 예쁜 여자들에 비해 볼품 없어졌다는 것을, 20년 동안 집안일과 육아에 묻혀 살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게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강민수가 억지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민수는 지혜를 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화할 때 지혜에게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좀 조용히 있어. 어색하게 왜 그렇게 서 있어? 지혜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짐이구나.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날 밤 지혜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젊은 여자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민수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이 시대 젊은 기업가의 롤모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강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굴렸느냐죠. 제 경영 능력과 기술력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순자는 신문을 구겼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받았다고? 그게 내 장모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돈이라는 건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내 능력이라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니? 순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남편 태준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이십니까? 저 박태준 아내 김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박 사장님 없는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회장님 혹시 제 사위 강민수 아십니까? 아, 그럼요. 요즘 잘 나가는 IT 기업 사장이죠. 제가 초기에 투자도 좀 했습니다. 사모님 사위분이셨습니까?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그때 투자하신 거, 혹시 제가 부탁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사모님께서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부탁하셨죠. 박 사장님 은혜 때문에라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강민수는 몰랐습니다. 첫 투자자 김 회장이 순자의 부탁으로 돈을 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순자는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옛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거래처 사장들. 제 사위 좀 도와주십시오. 계약한 것만 맺어주십시오.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순자는 남편 이름을 팔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도와드렸을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돈도 됐습니다. 강민수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순자는 식당 수익을 쪼개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몰래 돈을 댔습니다. 3억, 5억, 때로는 10억까지. 20년 동안 순자가 사위에게 쏟아부은 돈은 본인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는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어떤 계약이 성사됐는지. 2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선 그 자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제 알려줘야겠구나. 내 성공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순자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차례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손을 떼달라고 부탁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강민수는 재혼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새 아내 윤서연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명품을 좋아했고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강민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아내를 데려가면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야, 강 사장. 부인 정말 미인이네. 부럽다. 강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전 아내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지혜는 늘 수수했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도 당당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 가서 구경하자. 새로 나온 가방 사고 싶어? 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백화점을 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강민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도 조금씩 빠듯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수는 재무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번 분기 현금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 주요 거래처 몇 곳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느 거래처요? 정 부회장 계열사, 김 회장 그룹, 박 사장 쪽 회사. 모두 오래 거래하던 곳인데 갑자기입니다. 강민수는 이상했습니다. 그 거래처들은 회사 초기부터 함께해온 곳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일해왔는데 갑자기 계약을 끈다니.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더군요. 강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는 튼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투자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강 사장, 미안하네. 개인 사정이 생겨서 투자금을 빼야겠어. 김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인데. 아니야, 그냥 내 사정이 있네. 미안하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초기부터 함께한 투자자였습니다. 10년 넘게 믿고 지켜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수는 서연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번 시즌 신상이야. 한정판이래. 그래, 예쁘네. 강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서연이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회사 일로 좀 바빠서 그래. 회사? 회사 잘 되고 있잖아. 걱정할 거 없지. 서연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강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아내 지혜였다면 걱정해줬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웠습니다. 지혜? 그 촌스러운 여자?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협력업체 한 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업체인데 갑자기 그만두겠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 명확한 이유를 안 대더군요.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강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회사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경쟁사?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하지만 누가 왜 그럴까? 강민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초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5명과 함께 찍은 사진, 첫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의 사진, 그리고 전처가 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지혜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야근할 때도 함께 있어줬습니다. 여보, 힘내. 당신은 꼭 성공할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 김순자, 10억을 빌려준 그 사람. 20년 동안 한 번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던 사람. 강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억? 내가 벌써 수백억을 번 사람인데 10억 따위가 뭐가 대수야. 그리고 솔직히 그 돈 없었어도 나는 성공했을 거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강민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첫 투자자 김 회장이 왜 그에게 투자했는지, 주요 거래처들이 왜 그의 회사를 선택했는지, 위기 때마다 나타난 구원의 손길들이 어디서 왔는지,
강민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순자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화번호부를 펼치고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부회장님이십니까? 저 박태준 아내입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부회장님, 그동안 제 사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그만 손을 떼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이 사위한테 버림받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젊은 여자 만나서 이혼했습니다. 뭐라고요? 정 부회장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지난 10년간 제 사위 회사와 거래해 주신 것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거래를 끝내주십시오. 사모님,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렸던 그 사람이 제 딸을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정 부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 사장님 은혜 때문에 도와드렸던 건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안타깝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전화를 끄는 순자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하나씩 쌓아온 인맥들, 남편 태준이 남겨준 소중한 사람들, 순자는 그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손을 떼주십시오. 거래를 끝내주십시오. 투자금을 회수해 주십시오.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박태준의 아내가 사위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2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위를 떠받쳐 주던 손길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발밑에 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서 있는 그 높은 자리가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그 손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 성공이 누구 덕분이었는지. 그로부터 석 달 후, 강민수의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5곳이 모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투자자 3명이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강민수는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다음 달 직원 급여도 위험합니다. 뭐라고요? 강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여도 못 줄 상황이라니. 영업팀, 새로운 거래처 개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계속 뛰고 있는데 성사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다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어렵다고만.
강민수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왜 아무도 계약을 안 해주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누군가 내 회사를 망하게 만들려는 건가? 경쟁사? 아니면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처가 지혜의 어머니 김순자.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이?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늙은 식당 주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누워 명품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오늘 백화점 갈 거라며? 미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에이, 맨날 바빠. 나 심심해 죽겠어. 서연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강민수는 피곤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당분간 지출 좀 줄이면 안 될까? 응? 갑자기 왜?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 좋다니? 얼마나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 그게 갑자기 거래처들이 다 계약을 끊어서. 그럼 어떡하라고. 나 벌써 다음 달에 명품 가방 예약했는데.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회사가 위기야. 회사가 위기면 어떡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 돈을 사랑한 거였구나. 그날 밤 강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강 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이탈하고 매출이 급감한 게 확인됐습니다. 강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대출마저 막히면 정말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수는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장모 순자가 10억을 건네주던 그날. 민수야, 이 돈은 내 장인 어른이 목숨 바쳐 남긴 거야. 잘 쓰거라.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고마움은 잊혔습니다. 10억? 나는 이미 수백억을 벌었는데 뭐. 강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 회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첫 투자자였던 김 회장이었습니다. 강민수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강 사장.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네. 사실 좀 힘듭니다. 회장님, 혹시 다시 투자를. 강 사장.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나? 강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내가 자네한테 처음 투자한 이유가 뭔지 아나? 그게 자네 능력을 보고 한 게 아니야. 김 회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네 장모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 아니, 정확히는 몇 번이고 찾아오셨지.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부탁하셨어. 뭐라고요? 박태준 사장님. 자네 장인어른 말이야.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사모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지. 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거래처들, 정 부회장, 박 사장, 이 전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다들 박태준 사장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사모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했어. 그게 무슨, 자네는 몰랐겠지. 사모님이 20년 동안 뒤에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자네 회사가 위기 때마다 사모님이 돈을 대고 사람을 연결해줬어. 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뭘 했나? 딸을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갔지? 20년 헌신한 아내를 내쳤지? 회장님, 그건 사모님이 우리한테 연락하셨어. 이제 손 떼달라고. 자네 더 이상 도와주지 말라고. 강민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계약을 끊은 거야. 투자를 회수한 거지. 박태준 사장님 은혜 때문에 도와줬던 건데 사모님이 그만하라니 우리가 뭐라고 하겠나? 회장님 제발. 강 사장. 자네 성공이 자네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나? 천만의 말씀이야. 자네 뒤에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의 성공, 화려했던 모든 순간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장모 김순자가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장모가 손을 거뒀다는 것을, 강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자만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자신이 선 그 높은 자리가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모래성을 떠받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 버린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는지를. 그날도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20년째 반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자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혜의 눈은 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지혜야? 또 울었니?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편의점 일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순자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순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혜는 이혼 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20년을 뭐 한 거야?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다였어. 그런데 남편은 날 버렸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훌륭한 엄마야. 좋은 딸이야. 엄마 나 너무 외로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딸이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40살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순자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65의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가, 검버섯 가득한 손. 남편 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돈을 빌리고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떠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는 딸을 버렸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강민수를 봤습니다. 은행 앞에서였습니다. 강민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은행 직원과 뭔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대출 좀 해주십시오. 제 회사가 지금 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신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내 가족이었는데, 저 사람도 한때는 내가 아들처럼 여긴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을 어떻게 했는지, 20년 헌신한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렸는지. 순자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 태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만 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인맥으로 사위를 도왔어요. 20년 동안 뒤에서 모든 걸 해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딸을 버렸어요. 젊은 여자 만나서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내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너무 힘들어해요. 나도 힘들어요. 순자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묘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민수에게 완전한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내가 잃은 게 무엇인지, 내가 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고. 한편 강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서연이 변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돈은 언제 벌 건데? 서연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벌써 몇 달째야. 나 이렇게 못 살아. 서연은 매일 짜증을 냈습니다. 명품 가방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강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민수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집에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서연의 옷들이 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당신 돈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젠 아니네요. 안녕히 계세요. 강민수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날 버리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처가 지혜는 달랐다는 것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있어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20년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민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작은 원룸에서 살 때 지혜는 매일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웃으며 격려해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신은 할 수 있어. 그 따뜻한 목소리, 그 진심 어린 눈빛. 강민수는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눈을 가렸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지. 강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혜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지혜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강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남자의 울음은 처량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민수 회사가 완전히 망했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다. 엄마가 뭔가 했어요? 순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20년 동안 내 남편을 도와줬어. 뒤에서 모든 걸 해줬지. 그런데 그 사람이 널 버렸잖아. 엄마, 이제 손을 뗐을 뿐이야. 더 이상 도와주지 않기로 한 거지.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그 사람은 내 덕분에, 엄마 덕분에 성공한 거야.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엄마 그래도 뭐, 불쌍해? 지혜야,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20년을 버렸잖아.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 한편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다시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년의 기록, 모든 진실이 담긴 그 수첩.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강민수에게 직접 이 수첩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내 성공이 누구 덕분이었는지, 내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똑똑히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수입차들도 모두 팔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강민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결혼 초기 지혜와 함께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장모 순자를 찾아가기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로. 그날 오후 강민수는 순자의 식당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 씨?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강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강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를 아이들을 그리고 어머니를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김 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제 회사가, 제 성공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아셨습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민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수첩을 강민수 앞에 던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김태영 회장께 부탁. 첫 투자 50억 성사. 2005년 8월 3일 내 돈 3억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 지원. 2006년 2월 정동훈 부회장께 부탁. 첫 대형 계약 성사. 2007년 5월 회사 위기. 내 돈 5억 몰래 지원. 2008년 9월 박성민 사장께 부탁. 협력업체 계약 성사.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것이 그 수첩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투자했는지, 누가 계약을 맺어줬는지, 언제 위기가 있었고 순자가 어떻게 도왔는지, 모든 날짜, 모든 금액, 모든 이름. 강민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몸이 떨렸습니다. 2010년 대출 거절될 뻔. 이철수 전무께 부탁해서 보증. 2012년 회사 부도 위기. 내 식당 담보로 10억 대출받아 지원. 2015년 신규 투자 유치. 남편 대학 동기들 찾아가 부탁. 2018년 해외 계약. 남편 친구 박 회장 통해 성사. 강민수의 손에서 눈물이 떨어져 수첩을 적셨습니다. 20년. 모든 성공의 순간마다 순자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돈을 빌리고 묵묵히 사위를 떠받쳐 준 것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지혜 이혼 확정. 더 이상 도울 이유 없음. 모든 인맥에게 연락. 손 떼달라고 요청. 이제 끝.
수첩이 강민수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강민수는 온몸으로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민수 씨, 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20년 전에 제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00배로 보답하겠다고 했죠.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습니까? 10억 준 게 대수냐고 했죠. 명품백 몇 개 사준 게 그 이상이라고 했죠.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공, 그게 다 제 남편이 남긴 인맥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뒤에서 모든 걸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은 당신 능력만 믿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하십니까? 5년 전 명절날, 제가 10억 이야기 꺼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10억이요? 저 이미 그거 몇 배로 갚았어요. 지혜 명품백 몇 개 사준 것만 해도 그 이상인데요? 순자는 그때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10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태도가, 그 오만함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지혜한테는 어땠습니까? 20년을 당신 뒷바라지한 아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강민수는 울먹였습니다. 늙었다고 했죠. 촌스럽다고 했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했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왜 늙었는지 아십니까? 당신 회사 일 도우느라, 아이 둘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발, 당신은 젊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죠? 명품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해 봤습니까? 순자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모든 돈, 제가 식당에서 번 돈, 빚내서 만든 돈, 제 노후 자금까지 다 당신한테 쏟아부었습니다. 20년 동안 강민수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순자는 강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자리, 그건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지혜가 만들어준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그때 당신이 우리 지혜한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순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의 짐이야. 꺼져. 그렇게 말했죠? 강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입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강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했습니다. 강민수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누구를 버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는 빈 거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처럼 모든 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내 엄마, 민수가 오늘 찾아왔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다 말했어. 이제 끝이야. 엄마, 지혜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 사람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딸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딸을 지켰으니까.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 지혜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2개 나갑니다. 알았어. 모녀는 함께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컸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옆에서 일하며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서 보며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신과 강민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엄마,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돌아간 후 지혜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민수 오빠 뒤에서 그렇게 도와주신 줄.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네, 엄마. 두 모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식당 좀 더 키워볼까요? 프랜차이즈도 생각해보고.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엄마가 평생 여기서만 일했는데 내가 더 크게 만들어봐. 지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요리 학원에도 다니고 경영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2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2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배신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도우며 성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준호야, 고맙다. 우리 손자 다 컸네. 준호는 주말마다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엄마 대단해. 둘이서 식당 2개나 운영하셔. 작은 딸 서영이도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요리사 될래. 그래, 우리 서영이 꿈이 생겼구나. 가족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없이도, 아니, 강민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강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재혼한 아내 서연은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강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돈이 없으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평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한때 수억씩 벌던 사람이 이제는 2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강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건 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장모의 도움을, 아내의 헌신을, 사람들의 은혜를 모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만했습니다. 성공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강민수는 우연히 순자의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멀리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네 김치찌개 본점. 본점이라는 말은 지점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순자와 지혜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 웃으며 일하는 모녀. 강민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뭘 한 거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지금 나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네. 강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 인생에 자신은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강민수는 사라졌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67이 됐습니다. 식당은 이제 5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혜가 경영을 맡아 성공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순자는 이제 본점에서만 가끔 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손주들과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남편 태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지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인맥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 딸 지켰어요. 당신한테 감사해요.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돈을 사위한테 다 줘버려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지혜가 그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순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좀 쉬려고요. 딸한테 다 맡기고 손주들이나 봐주면서 살려고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서영이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서영이 대단하네. 무슨 상이야? 요리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손녀야. 요리 솜씨가 대단하구나. 지혜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응, 행복해. 너희들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의 기록이 담긴 그 수첩.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고생이, 모든 눈물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6년 12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이제 혼자 힘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편안합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로 우리 가족 지켰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순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내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길고도 짧았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낸 자신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결국 가족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